사라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생활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기력함과 피로를 단순히 일상으로 받아들였지만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꼈다. 결국 하루는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놀라 운동을 결심하게 되었다. 처음에 사라는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았으며 운동 후에 근육통도 싫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운동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건강 변화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 기사에서는 꾸준한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변화 7가지를 제시하고 있었고, 사라는 깊은 영감을 받았다. 첫 번째로, 운동은 그녀의 심장 건강을 급격히 향상시켰다. 처음 시작한 조깅도 그녀에게는 숨이 찬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더 걸었다. 몇 달 후, 그녀는 지치지 않고 쉽게 5km를 달릴 수 있었고, 그녀의 심박수 역시 안정적이게 유지되었다. 점점 그녀의 혈압도 안정화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로, 사라는 체중 감량을 경험했다. 이전에는 옷이 맞지 않아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했지만 운동을 통해 수치상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다. 체중 감량은 자신감 향상으로 직결되었고, 그녀는 점점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 운동은 사라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운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 그녀는 우울증과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라는 운동을 통해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산책은 그녀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치유해 주었다. 네 번째로는 그녀의 수면의 질이 더 좋아졌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체내에서 수면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접 경험했다. 쉽게 잠에 들고 깊이 잘 수 있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신선한 기분이 들었다. 다섯 번째,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조금만 피곤해도 병원 신세를 지곤 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한 후 면역 체계가 튼튼해진 것을 느꼈다. 사라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일상적인 질병으로 무너지지 않음에 감사했다. 여섯 번째 효과는 운동의 힘으로 사라는 더 창의적이고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이었다. 직장에서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많았던 사라는 예전에는 쉽게 지치거나 막혔지만 운동을 통해 머리가 더 맑아짐을 느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점점 더 독창적으로 변했고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운동은 그녀의 대인관계도 긍정적이게 만들었다. 운동을 화두로 삼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운동을 하며 함께 웃고 땀 흘린 이들과의 경험은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변화들을 겪으며 사라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운동의 힘을 깨달았다. 꾸준한 운동은 그녀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제 세계 모든 이들에게 운동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건강한 몸,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모두 운동이 흥미롭고 가치 있게 만든 삶의 선물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요즘 같은 시대는 면역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이다.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아직도 피곤해 보이고 감기라는 것에 쉽게 노출되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높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그 속에서 자연스럽고 몸에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로 천연 비타민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릴 적 우리가 감기를 유난히 자주 앓았던 때 어머니는 정원에서 자라는 신선한 오렌지를 손으로 짜서 밥 만든 오렌지 주스를 주셨다. 당시에는 그저 달콤한 음료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비타민C가 풍부한 면역력 강화용 천연 비타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천연 비타민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타민 A는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비타민 D는 햇빛과 함께 면역 체계를 활발하게 한다. 이 외에도 비타민 E는 노화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비타민 B9는 에너지를 북돋아 피로를 덜어준다. 자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비타민들은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루는 비타민을 주제로 한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연설자는 비타민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타민은 균형 잡힌 식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 상태의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비타민 공급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 천연 비타민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먼저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일과 채소를 구입한 당일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타민C의 경우 커피나 차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음료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면역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타민이 과한 섭취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적당한 섭취는 오히려 반대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을 섭취할 때에도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천연 비타민의 힘은 과대평가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 힘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면 된다. 오늘은 식탁 위에 신선한 과일을 하나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세 번째 이야기. 한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쉴 틈 없이 달리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하루하루가 긴장과 피로로 얼룩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단 5분이면 충분한 명상법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니 명상이란 것이 고요한 산속절이나 요가 센터에서나 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라도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는 침착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 명상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진한 허브 차 한 잔을 준비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넘기자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한 방 안 적당한 위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과연 이렇게 번잡한 마음속에서 명상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책에서 읽은 대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몸속 가득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내쉴 때마다 모든 긴장감이 서서히 빠져나간다고 상상했다. 몇 번의 호흡 후 그는 몸에 퍼지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몸의 여기저기가 부드럽게 이완되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작은 감각들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모든 생각들을 대하듯이 바라보기 시작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회의 준비는 다 했나? 같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그 생각을 하나의 구름처럼 떠나보냈다. 그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했다.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순간 주변에 소음도 가득 찬 마음도 미묘하게 잦아든 것을 느꼈다. 오로지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놀랍게도 그 5분의 명상이 끝났을 때 그는 마치 몇 시간을 쉰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남은 저녁은 어떻게 그렇게 잔잔하고 여유롭게 느껴질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5분 명상은 점차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매일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짧은 명상에 시간을 가지며 그는 하루의 평온함과 재충전을 경험했다. 변화가 생긴 것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말투와 사려 깊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도 했으며 이처럼 단순한 습관이 주는 커다란 힘을 그는 많이 배우게 되었다. 이제 그는 매일이 바쁘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5분의 명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5분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이 작은 명상의 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 네 번째 이야기. 건강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곳곳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잘못된 건강 상식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건강 상식 오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비만은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체중 증가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일정 수준의 체지방은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만이라는 정의 자체가 개인마다 건강 영향을 다르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체중에만 의존하여 건강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비만이어도 매우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날씬해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만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오해입니다. 물은 인체에 필수적이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물을 과도하게 마시는 것 또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나친 물 섭취는 몸의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경우 저나트륨 혈증과 같은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다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유기농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유기농 제품은 유해한 화학 물질과 살충제를 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유기농이라고 해서 항상 더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유기농 식품이 영양학적으로 더 뛰어난 것은 아니며 뿐만 아니라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균이나 기타 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번째로 밤늦게 먹으면 살이 찐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밤늦게 먹는 것이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식사를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하루 동안 얼마의 칼로리를 섭취하는가입니다. 물론 잠자기 직전에 과식을 하게 될 경우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비만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늦은 시간에 식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이 찌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세포막을 형성하고 비타민 D와 특정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LDL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건강에 관한 정보는 항상 변하고 발전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도 많고 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는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의학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